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진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예전엔 웃고 넘기던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 만나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진 않으셨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걸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엔 우리도 모르게 굳어버린 습관들이 숨어 있어요. 그 습관들이 생각보다 무섭게 우리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엔 분명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삶이 무거워지고 작은 일에도 지치고 사람들 말에 예민해지고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해 보려 해요. 5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대로 두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현실적인 사례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저 흘려듣는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바꾸는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조용히 천천히 우리 삶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장. 움직이지 않는 습관. 올해 63 김영자 씨는 은퇴 후부터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침엔 TV를 켜놓고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잡니다. 그게 어느새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처음엔 편안해서 좋다고 느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대로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걸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영자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저 편하게 쉬는 게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그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자신의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사실 몸은 움직일수록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고 관절은 쓰지 않으면 굳어지며 심장은 뛰지 않으면 약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변화를 단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합니다. 실은 몸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우리 몸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는 중장년층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걷는 시간을 늘리면 우울감, 무기력, 수면 문제까지 개선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 후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꼭 동네 한 바퀴를 걷기로 말이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걷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치는 바람과 햇살, 꽃들 덕분에 기분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해요. 지금은 오히려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2장. 감정을 눌러두는 습관. 정은미 씨의 조용한 눈물. 58세 정은미 씨는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침착하고 의젓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왔죠. 하지만 그 속엔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감정들이 꽤 오래도록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가끔 서운하게 들리는 남편의 말투, 그리고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까지. 그 모든 게 하나둘씩 쌓여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피곤해졌다고 해요. 나만 참으면 되지.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매번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표정은 괜찮은 척,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TV 드라마를 보던 중 주인공이 흐느끼며 나도 좀 안아줘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던 감정이 그렇게 터져버린 거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감정이란 건 참고 넘기면 괜찮아진다. 하지만 사실은 참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곪아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감정 억제형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 쌓인 감정이 결국 우울증, 불면증, 만성 피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감정을 억누르고 괜찮은 척하며 사는 습관.
이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를 무너뜨리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은미 씨는 그 이후로 아주 작은 변화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있었던 일 중 속상했던 일, 감사했던 일을 한 줄씩 적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가 듣지 않아도 내가 내 감정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요. 3장. 나중에만 말하는 습관. 최종수 씨의 미뤄둔 버킷리스트. 65세 최종수 씨는 은퇴 전부터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꼭 태국 한번 가보려고. 애들 크면 배우자랑 둘이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해보고 싶어. 퇴직하면 글도 써보고 동네 사진 동호회도 나가야지.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시간이 생기자 이상하게도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몸이 힘든 것도 아닌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고 또 어떤 날은 밥 3끼 챙겨 먹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하겠다고 마음속에 품어두었던 일들이 막상 시간이 생기자 아예 꺼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묻혀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던 중 종수 씨는 20년 전 아이들이 중학생일 때 적어두었던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엔 이런 소박한 꿈들이 담겨 있었어요. 태국에서 가족사진 찍기, 고등학교 동창들과 통영바다 보러 가기, 아내에게 꽃다발 선물하기. 그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종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미뤘을까? 그땐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의욕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미뤄온 거구나. 사실 누구나 그래요. 나중에라는 말에는 여유와 안정, 준비 같은 좋은 뜻이 담긴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중에는 두려움과 귀찮음 그리고 습관적인 포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심리적 회피라고 부릅니다. 해야 할 걸 알면서도 미루고 원하면서도 시작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반복되면 삶에서 설렘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라는 허무함이 밀려들게 되죠. 종수 씨는 그 이후 마음을 다잡고 작은 계획 하나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하루 한 장씩 예전에 썼던 버킷리스트를 꺼내 하나씩 체크해 보기로 한 거예요. 첫 시작은 근처 해변 혼자 산책하며 커피 마시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생각보다 기분이 참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미뤘던 건 시간이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걸요. 4장. 관계를 끊지 못하는 습관. 박정자 씨의 지친 표정. 61세 박정자 씨는 요즘 사람 만나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몇몇 오래된 지인들과의 모임이요. 만나면 늘 듣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 옷 입냐? 그래도 너는 남편이 돈 잘 벌잖아. 부럽다. 그런 말들을 듣는 둥 마는 둥 넘기면서도 속으로는 매번 상처가 남았죠. 사실 그런 말들에 지친 지 오래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연락이 오면 또 나가게 됩니다. 모임을 거절하면 왠지 소외될 것 같고 괜히 너만 빠져서 섭섭하다 는 말 들을까봐 마음이 불편해지니까요. 그냥 오랜 인연이니까 불편해도 싫다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정자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엔 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짜증이 나고 말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라는 건요, 어릴 땐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중년 이후엔 지키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끊는 건 나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죠. 그래서 불편해도 상처받아도 억지로 웃으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결국엔 스스로를 잃게 만들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관계 피로라고 부릅니다. 감정 노동이 많은 관계 속에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감정이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람이 싫어졌다는 말이 나오게 되죠. 정자 씨는 어느 날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 모임 단체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안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마음이 편한 친구 한 명과의 산책 약속을 넣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다고 해요. 그땐 몰랐어요.
불편한 관계가 이렇게까지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걸. 5장. 나만 참고 살아야 한다는 습관. 김현수 씨의 침묵. 60세 김현수 씨는 늘 말해왔어요.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야. 어릴 적부터 어깨에 지워진 책임감은 나이를 먹어도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며 자랐고 결혼 후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죠. 그런 삶을 수십 년간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참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이 됐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는 항상 그냥 속으로만 삼켰죠. 내가 말하면 괜히 분위기만 나빠질 테니까. 말해서 뭐해?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잖아. 현수 씨는 그렇게 매번 자기 마음을 제일 나중에 생각했어요. 남들은 그를 참 든든하고 묵직한 사람이라 했지만 본인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죠. 우리는 자꾸 있곤 해요. 참는다는 건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외로움이 쌓이는 과정이라는 거려. 실제로 오랜 시간 감정을 억누르고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심장질환, 위장장애, 우울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현수 씨는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위장 기능이 많이 저하됐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단순히 음식 문제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위장을 예민하게 만든 겁니다. 그제서야 현수 씨는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마음을 입 닫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됐다고 해요. 그 후 그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나 요즘 좀 지쳤어. 그냥 좀 쉬고 싶더라. 그 한마디를 용기 내어 말하는 연습을 했죠.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을 꺼내자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걸 느꼈대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게 나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길일 수도 있더라고요. 엔딩 1부. 결국 우리를 갉아먹는 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50대 이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조금씩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결국엔 스스로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하루는 우리 몸을 조금씩 굳게 만들고 감정을 눌러두는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는 마음의 경고를 외면하게 하죠. 나중에 라는 말로 미뤄뒀던 하고 싶은 일들. 사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린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불편한 관계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걸 나만 참고 있으면 된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조용히 병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습관은 조용해서 더 무서운 거예요. 늘 해왔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살아가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그런 습관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라면 아마도 스스로를 조금 더 돌보고 싶으셨던 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과 마음, 관계와 일상에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변화하기에 늦지 않았으니까요. 엔딩 2부. 관계를 지키는 습관. 삶을 바꾸는 말들. 습관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조각들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말투, 어느새 익숙해진 생각들 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거창한 목표보다 작고 따뜻한 습관 하나면 충분해요.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을 함께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 몸을 위해 매일 10분만 걸어보세요. 엉덩이를 떼고 발을 움직이고 바람을 맞으며 걷는 그 시간이 내일의 활력을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일기처럼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오늘 속상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 한 줄이 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세 번째, 나중에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 시작해보세요. 그림, 노래, 여행, 운동, 뭐든 좋아요. 이건 나중에 대신
오늘 한 발자국으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 불편한 관계에는 솔직한 선을 그어보세요. 억지로 웃는 시간보다 조용히 혼자 걷는 시간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나만 참으면 되지 대신 나도 힘들어라고 말해보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중년 이후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삶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게 돼요. 그 시기를 잘 지나려면 말의 힘을 다시 배워야 해요. 그리고 습관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오늘의 조금이라도 따뜻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더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마흔이후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의 위로와 통찰을 전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